네, 안녕하세요. 고해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전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를 근무를 했었고, 또 대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국가 자격 시험을 합격하여 지금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의료 분쟁, 공무원 소청 심사, 각종 인허가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검사 제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활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020년 8월인데 2023년 8월까지는 다시 동일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세정 제품, 세탁 제품, 코팅 제품, 접착 제품, 접합 제품, 방향, 탈취 제품, 염색, 도색 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미용 제품, 살균 제품, 구제 제품, 보존 처리 제품, 기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세부 분류는 본인이 팔려는 물건의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총괄 절차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시면 일단 제품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것은 이제 제품의 MSDS 같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러한 MSDS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이 이제 제품의 뭐 사용을 이제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녹는 저 pH 농도 같은 물질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성분표 같은 성분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성분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사를 진행할 때고 신고를 진행할 때고 우리가 성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기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지금 제도를 왜 지금 시행을 했냐고 하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때 우리 나라에서 성분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특히 환경부에서는 국가에서 우리가 파는 화학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국가에서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그 물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성분 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안 주려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유럽 쪽이 제가 했을 때는 가장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그 기밀이라는 이유로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성분비를 알면 이걸 따라서 다른 업체가 만들 수 있는데 왜 너네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많이 말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냥 원료를 가져와서 혹은 그 완제품의 그냥 원액을 가져와서 소분을 하는 경우에는 전성분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분을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국내 제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제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내 제조원에 대한 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전성분비가 있어야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지만 대신에 이제 수입 완제품 있잖아요. 포장부터 이제 원액까지 다 똑같이 들여오는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성분표랑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류나 아니면 뭐 제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샘플을 발송을 해주셔야 돼요. 샘플 같은 거를 발송을 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판매하는 용기의 재질, 뚜껑 재질까지 다 똑같이 판매할 그거를 완벽한 상태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제품에 붙일 라벨이라든가 그런 정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일단 빈 그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 하지만 실제로 판매할 제품의 용기랑 똑같은 그런 제품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샘플은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 기간마다 요구하는 샘플의 양이 좀 다릅니다. 샘플은 보통 이제 3개에서 5개인 이유가 그 상태에서 저희가 7가지 시험 기간이 있어요. 7가지 시험 기간이 있는데 7가지 그 시험 기간에서 지금 천차만별로 검사가 걸리고 있어요. 검사 기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살균제 특히 이것 때문에 업무가 검사 기관에 많이 부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일이라고 예전에는 다 돼 있었는데 워킹데이로 10일이면 2주면 검사 결과가 다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할 때 검사 기관에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려서 좀 빨리 된다 싶은 데를 초이스해서 보내드리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이제 내실 거 아니에요. 뭐 품목이 여러 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파생 상품이 여러 개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테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견적을 내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드려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뭐 접촉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약서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류를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해서 이제 샘플하고 같이 연구기관에 제가 보낼 거예요.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검사 비용이 청구가 될 거예요. 검사 비용이 청구가 되면 이제 제가 그걸 견적서를 받아서 보내드리면 연구기관에 직접 이렇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주, 3주 후에 이제 검사 성적서를 나오게 됩니다. 검사 성적서가 나오게 되면 원본으로 등기로 이제 그 사무실로 이제 등기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챔프 환경부 이제 화학물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검사했던 정보랑 그 다음에 이제 신고했을 때 정보랑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환경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부에다 신고를 하는 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유효하지 않다고 나왔으니 우리 팔 거니까 신고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 물품을 보면 제품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응급처치라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각각의 품목마다 뭐 적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밑줄을 치거나 굵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다 다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정제 같은 경우는 pH를 넣어야 된다거나, 자동차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녹는점을 넣어야 된다거나, 어떤 거는 알레르기 물질이 만약에 써여 있다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걸 써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문구가 있으면 이 문구는 꼭 굵게 밑줄 쳐서 해줘야 되고, 요로 하나 이런 거를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뭐 글자를 이제 디자인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제 신고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시고 나면 이제 대표 제품의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의 번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판매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파생 상품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대표 제품의 번호가 나온 뒤에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마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아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 좀만 더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절차를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 검사 아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 분석 신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을 받고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고 접수를 하면 검사를 진행해서 성적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빠른 업체를 찾아서 뭐 3주 정도 기간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 환경부 신고는 챔프에 아까 신고하는 단계이고 법적인 표시사항을 기반으로 제품의 정보에 대한 활자적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번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아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보면은 파생 상품이라고 대표 제품과 연결되는 의미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 이게 이제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로 이제 받을 거. 그래서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의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받은 제품을 대표 제품이라고 명칭을 하고, 파생 제품의 제품명은 대표 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그래서 파생 상품은 대표 제품의 신고 번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발급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인천 세관에서도 관련 적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가 단순히 이제 검사를 받고 신고를 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오래 걸려서 뭐 공부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운 절차는 대표님께서 하지 마시고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일단 맡겨주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뭐 돈도 절약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도 뭔가 좀 개념이 안 잡히신다거나 뭐 대행을 원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사업 번창하십시오.